엄마가 저를 낳아놓고 비만해졌어요. 특히 이 복부 비만이 대단했어요. 40대에 고혈압이 왔어요. 고지혈증과 함께. 그 다음에 췌장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어떡해. 결국은 본향으로 가셨어요. 아유, 참 이쁘게 고생 많이 하셨다. 항암 12번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엄마 간병할 때 옆구리가 이렇게 제가 근육이 아팠거든요. 이거 들어 일으키고 이러려면 여기 근육이 무리하잖아요. 아팠잖아. 그게 지금까지 계속 아파요. 세상 이게 누구냐? 무지경, 어머! 뭐야? 무지경 속에 아니, 네가 노는구나. 뭐야, 대단했지. 너라면 인정이야. 장수고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수 배우러 왔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신신애에 대한, 우리 신애에 대한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신애의 세상은 요지경. 그래, 그 노래 이게 좋더라고.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당대 가요 프로그램의 상위권까지 진출.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존의 자리에 있을 텐데 그 뒤로 이제 신승훈, 김건모들이 정성기를 줬잖아. 신애가 진짜 당당하게 여성으로서 아우 그렇다면 한번 보여줘야지. 그렇지, 야. 요지경 속이다. 이게 있어.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표정이 대로 없어. 산다.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야야야야라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가르친다. 그래, 짜가가 판고. 이거지 이거. 이게 크면은 이제 김은국이고 그건 아니고 작으면 요지경이고. 그렇지. 네가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래. 자, 네 건강 그래프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 한번 해봐봐. 그래. 하나, 둘, 셋. 뭐냐 그게? 뭐야? 투잡 연기자? 왜 투잡을 띄웠어? 답이 두 개야? 내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M본부 공채 탤런트로 입사를 했어요. 두 잡을 했어요. 도전을 했으니까 최선을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간호사를 그만두고 배우를 하게 됐는데 대단한 용기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간호과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두 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백의의 천사가 매스금을 타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난 다 하고 싶었는데 아니 매스컴을 타면 흑의 천사라도 됩니까? 말 잘했네. 얘기 잘했네. 후배에게 기회를 줘야지 된다. 이래서 눈물을 머금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래프가 저는 올라간다. 쉬지 않고 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방송 생활을 해도 막연하고 막막한 곳이었고 내가 너무 적응을 못하겠구나. 성격적으로 내가 그때는 너무 내성적이었고 말이 없었고 그러다가 똥방각하라는 드라마가 야딱. 들어왔어요. 그때 똥방 마누라 박복녀 역할을 하고 연기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K본부에서 희망이란 드라마에서 뽕짝내 역할이 들어왔어요. 노래를 많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많이 익혔는데 우리 엄마가 야, 꼭 요지경 속 같더라. 그걸 불렀으면 좋겠다. 뭔데? 우리 엄마가 부른 건 말도 안 되는 노래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불러? 네가 만들어. 그래서 제가 엉터리 박죽으로 만든 노래가 세상은 요지경인데 아니 근데 세상은 요지경이 이렇게 뜰 줄 알았어?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였고 근데 그 정도 인기가 어땠어? 그때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니까 또 내 역할이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쇼프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 데가 없었지.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래를 불렀더니 이왕이면은 춤도 율동도 감해달라. 이래서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율동을 한 게 뽕짝내식으로 춘 게 요지경 춤이 된 거구나.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된 왜 거야. 내려간 거야? 근데 왜 내려갔대? 근데 쫙 내려갔네. 쫙 내려갔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갑자기 그냥 쭉 내려가 버렸어. 그런데 엄마가 당뇨가 왔어요. 어머. 이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전신이 다 온 거예요. 복부 초음파에다가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췌도 쪽에 이상이 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이었어요. 그러니까. 2.8cm였는데 항암 12번을 하시고 항암 12번 너무 힘드셨겠다. 그렇게 되니까 엄마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이 이제 신혜한테는 엄청 충격이었겠지. 신혜야, 장숙에 너무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고마워. 신혜 보셨다. 선생님, 어머, 선생님.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신혜 학생 전화 왔잖아요. 네. 인사 다 잘했어요? 네. 오늘은 또 신혜 학생이 특별히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전 학생과 함께 고민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네.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신혜는? 어머, 뭐야? 작곡가입니다. 너무 좋지? 운동 막 되겠는데? 힘들대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왕이면. 너무 아니, 좋다. 어차피 살고 웃으면서 살지. 그럼. 왜 너무 친구들이 잘했다. 엄마가 저를 낳아놓고 비만해졌어요. 특히 이 복부 비만이 대단했어요. 40대에 고혈압이 왔어요. 고지혈증과 함께. 그 다음에 췌장에서 암이 발견된 거예요. 어떡해. 결국은 본향으로 가셨어요. 아유, 참 이쁘게 고생 많이 하셨다. 항암 12번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엄마 간병할 때 옆구리가 이렇게 제가 근육이 아팠거든요. 이거 들어 일으키고 이러려면 여기 근육이 무리하잖아요. 아팠잖아. 그게 지금까지 계속 아파요. 쇼크예요. 그래서 혈당 체크를 하시는구나, 가족력 때문에. 116. 우리 식사 전에 요플레부터 좀 먹고 과일 먹읍시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몸매를 유지하시는 게 이유가 있어.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맛있는 걸 갖다 놓으셨어요. 집에서 만드는 수제 요거트. 와, 직접 만들어 20년 넘게 만들어 먹었어요. 맞아. 그래야지 당이 안 들어가요. 이게 잼도 오리지널이지. 직접 집에서 설탕 아우, 조금 이거 우리가 넣고 이렇게 비싸게 만들고. 사서 먹잖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것만 드시니까 피부가 꿀피부예요. 감사합니다. 유와 장이 건강해야 췌장도 건강해지고
애들이 이제 면역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왜냐면 또 본인이 간호사 출신 아니야. 건강에 대해서 착착착착 하는 거야. 아이고, 어머, 아보카도, 뭐 블루베리 종류별 다 있네요. 식사하기 전에 요플레 먹고 그다음에 야채 과일을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밥을 먹죠. 과일 선택하신 건 너무 좋으신데 사과 같은 경우는 당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 과일들로 구성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음식은 골고루 이렇게 균형 맞춰서 먹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그렇지. 만병의 근원이야. 이게 비만도 되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지금 이제 질병이야, 나와 질병. 있으니까. 전염병.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순두부찌개 같은 거 좋아하세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은 이 콩 종류잖아요. 이 콩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이소플라본이라는 게 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을 또 대체해 준대잖아요. 난 순두부 잘 먹어요. 이 옆구리가 근육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여기 이 근육이 아픈 거예요. 이 근육 살덩어리가.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순례를 했어요. 순례. 병원에서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우 소화가 되시네 지금. 그게 움직여야 소화가 돼. 그래. 너무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면 또 저런 거에. 근데 저런 걸 달고 사시는 분들 많아. 아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저거 안 분들. 먹으면 마치 진짜 소화가 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처럼 해서 꼭 마시고. 그러니까는 어르신들 중에 저렇게 소화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꼭 그 탄산음료. 맞아요. 탄산음료 드셔야지만 흐름이 나와야지만 소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게 더 소화가 안 되는 건데. Maybe I got this love thing so backwards, and something keeps tripping me up. 'Cause I 운동하시는구나. but still I just can't get enough. See, I'm looking for some adventure. 스커트, 와이드 스커트. 와이드 스커트. 와, 좋다. 아, 이렇게 뷰가 좋은 데서 운동하고 좋네. Mama told me that he was. 이 생활 습관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소화불량이나 원인 모를 통증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주제 영상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신혜 학생 건강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사랑한 스타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암. 아 맞아. 췌장암으로 투병하셨었고 생존율 최하위. 5년 생존율 최하위권에 속하는 암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 내 몸속 사각지대. 췌장을 지켜라. 진단이 하루에 15명인데 사망하신 분은 14명이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생존 확률이 거의 95%는 없다고 봐야 되죠.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 내가 아시는 분도 아는 분. 잘 나가시다가 췌장암이라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가시대. 아이고. 우리 엄마는 14개월. 그러니까 췌장암 한 번 걸리면 이거는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진대잖아. 환자들이. 완전히 그 진짜 네. 기운이 없어지고. 우리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갈 정도로 병원을 자주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셨어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갈 정도로 가서 검진하고 또 검진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좀 이상하면 다 하고 그랬는데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발견된 거야? 나중에 엄마가 오목 가슴이 좀 소화가 안 된다. 엄마
당뇨가 있으면 이 무력증이 오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등이 좀 여기가 좀 등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셔서 엄마 병원 갑시다. 가가지고 가는 김에 더 검사를 더 많이 했고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그 숨겨진 그 장기를 숨겨진 장기를 딱 찾아냈어. 그 쇄두 쪽에 이게 이상한 게 있다 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췌장암을 발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복강 내에 있는 장기인데 우리가 후복강에 있다고 해요. 등 쪽, 뒤쪽으로 숨겨져 있으니까 복부 초음파로 찾아내기에는 앞쪽에 장기들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좀 비만하신 분들은 초음파로 뚫고 이 뒤에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이 좀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가 딱 정면에서 사람을 투과해서 봤을 때잖아요. 네. 췌장 보이나요? 아니, 뭐가 췌장인지도 몰라요. 저희는. 여기 밑에서 보면 우와, 정말 속에 있다. 어디가 있니, 너 간을 췌장? 뗄게요. 그리고 여기 위도 뗄게요. 예? 요게 췌장인 거예요. 야, 꼭꼭 숨으라네. 와, 저러니 저걸 어떻게 찾냐고. 췌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신혜 친구는 진짜로 어머니가 그렇게 앓으셨던 분이시니까 나도 혹시 가족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가족력이 걱정이 당뇨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이 가족력이라는 게 참 맞아요. 있잖아요. 조심해야 하잖아요. 당뇨뿐만이 아니에요. 췌장암도 췌장도. 가족력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1촌 이내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췌장암의 위험성이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증가를 해요. 2명이 췌장암이다. 그러면 위험성이 18배까지 증가를 해요. 3명이 췌장암이다. 그때는 위험성이 50배가 넘어요. 56배 정도까지 증가를 하니까 신혜 학생도 다른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3배에서 6배 정도 높죠. 근데 저는 사실 신혜 학생 말고도 걱정되는 학생들이 좀 더 있어요. 누구요? 우리가 이전에 검사, 유전자 검사 했었잖아요. 그때 용유 학생이랑 라니 학생이 췌장암 발병 위험도가 1.7배 높게 나왔어요. 전에 그랬어. 췌장암 발병 위험도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내가 둘이. 네, 가족력이랑 다른 검사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용유 학생이랑 라니 학생도 좀 같이 열심히 들으면 좋을 제대로 것 열심히 그래야 해보겠습니다. 되겠네. 췌장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췌장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그래, 나도 진짜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위는 췌장 소화기관, 하는데. 뭐 간은 해독기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췌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2개인데 하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의 혈당을 안정화시켜주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화에 관여를 해요. 소화요? 네,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이 아닌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주거든요. 위 안에 위액이 그걸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위액에서도 펩신이라고 해서 일부의 소화효소는 있지만 대다수 내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의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가장 다양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은 췌장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애인데 뒤에 숨겨져 있었네. 그래서 뒤에 숨겨져 있는 거야. 아, 진짜 이 위험하니까. 효소가 좀 부족해서 생긴 좀 나이가 들수록 총량이 줄어요. 보유량이 점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쓰니까.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이때 맨날 야식 먹고 과식하고 소화효소를 더 많이 써보면 당연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백질 섭취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속이 불편해서 못 드신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그렇구나. 때문에 몇 안 되는 긴급 신호가 있어요. 몸에서, 이 눈에는. 소화효소 때문인 거죠. 뭘까? 그럼 뭘까? 소화불량. 그렇지.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좀 더부룩하네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가 안 돼서 오랫동안 장 속에 머무르잖아요. 부패? 그렇죠. 쉽게 말하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에 나쁜 미생물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걔네들이 염증이나 독소들을 내뿜겠죠. 선생님, 제가 한동안 소화불량이 이게 잘 안 돼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갔는데 하고 저는 16시간 이상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서 내시경, 수면 내시경을 하고 했는데 찍어야 있어요. 못 찍었어요. 왜? 음식물이 그대로 있다는 준비가 안 돼. 어머, 16시간이 지났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음식물이 이게 아까 분해 효소가 돼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저 안 같은 나올 경우는 수 안 있죠. 돼서 그대로 음식물이 나 너 정체. 왜 그런지 알아. 정체. 너 8시간 전까지 여기까지 먹었지? 8시간 전까지. 야, 5, 4, 3, 2, 1. 이라고 여기까지 먹으니까 몇 시간을 못 먹게 하니까. 아유, 그냥 먹은 거야.
엄청.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어머님이 위무력증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당뇨 때문에. 위무력증이 뭐예요? 일 안 하는 거지, 위가. 위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을 안 해. 당뇨는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신경들을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위를 이제 구성하고 위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도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췌장이 보낸 위험 신호는 소화불량. 특히 만성적으로 오래가는 소화불량이었어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독소를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걸 알면 좋고요. 나 옐로 카드야. 두 번째 또 긴급 신호가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이 병이 올 수 있어요. 췌장에 이상 신호가 오면 그렇죠. 당뇨가 올 수 있어요. 당뇨는 없어 나.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근데 이 인슐린이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갔을 때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췌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거나 네, 분비가 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당뇨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신혜 학생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당뇨 진단 받으실 때 어느 정도까지 당이 올라가셨던 상태였던 거예요? 식전은 괜찮아요. 식후가 높았어요. 식후가 너무 네. 높으신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봐도 높고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잘 해왔는데 그 이제 2000년도 넘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합병증이 다 왔어요. 심장까지도 우회로 수술까지 혈관까지. 했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호르몬이 열심히 안전범위 안에 있도록 유지를 시켜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식사 시간. 만약에 올라가는 게 남들처럼 이렇게 동산 정도로 올라간다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치솟는다면 에베레스트처럼. 그렇죠.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확 하고 치솟는다면 그때는 내 몸에 이상이 좀 있다. 정말요? 내 몸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우리 거예요. 하자. 공복 혈당이랑 그러니까 식사 전 혈당이랑 식후 1시간 이내의 혈당의 차이를 봐서 이게 5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쥐를 대상으로 똑같이 계속 고혈당에 노출시킨 쥐 그리고 스파이크 혈당에 노출시킨 쥐. 근데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 스파이크에 노출시킨 쥐들이 더 많이 손상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후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몸을 갖다가 잘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야식 먹고 저기 검사 8시간 전에 그냥 목구멍까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걔네들이 이러는 거야. 내가 말이지 말 안 하고 뭐 모른다고 니들이 막 쳐놓지.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나는 행동으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나 가만 안 있어 이거지 췌장이. 자, 우리가 췌장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혈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공부한 것처럼 공복 혈당뿐만이 아니고 식후에도 혈당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여러분의 췌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손가락 요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손가락도 요가를 해요? 네, 췌장 건강에 좋은 손가락 요가인데요. 이 손에는 폐, 대장, 심장, 소장 이렇게 여러 가지 경락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손가락 자극만 줘도 내 몸의 장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게 말초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막 손발이 저릴 수가 있어요. 특히 당뇨가 오래되면 그걸 해결하는데도 이 요가 동작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첫 번째 요가 동작인데요. 췌장이 안 좋으면 아까 소화가 안 된다고. 네, 그리고 등도 아프다고 네, 설명드렸죠. 이 두 개 좋은 요가 동작이에요. 네, 첫 번째는 이 엄지랑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합곡. 네, 여기는 아시죠? 네. 이 합곡과 마주보는 손바닥 쪽에 중선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중선? 네, 이 중선 혈자리는 등 통증에 많이 이용이 되고 또 내가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아프다 그럴 때도 응용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그렇죠. 이게 손가락 요가 끝이에요. 합곡과 마주보는 자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중선혈. 네, 중선혈 많이 사용되는 혈자리예요. 이제
이제 두 번째는 양손을 이용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로를 해소하는 요가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네, 요즘에 굉장히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왼손을 바닥에 두시고 그 위에 오른손을 교차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네, 이렇게 나비처럼 만드시고 네. 이 양손을 배꼽 3마디 아래에 놔주시고 천천히 10번 호흡해주세요. 이 관원 혈자리는 당뇨가 오래돼서 피곤한 사람들 혹은 만성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사람들한테 좋아요. 네, 10번 해주시고 쭉 이제 배꼽 위로 올라와서 명치랑 배꼽 중간 부위 여기서 또 천천히 10번 심호흡 해주세요. 네, 이곳은 중환이라는 혈자리인데 내가 피로한 원인이 못 먹어서 입맛이 없어서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 하면은 이 혈자리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제 양 가슴 사이에 가슴이 또 있어요. 네네, 여기 전중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떨어진다 할 때는 이 혈자리가 좋아요. 다시 심호흡 10번 해주세요. 이 호흡이 중요한 게 들이마실 때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내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해주고 편안하게 하는데 굉장히 심호흡이 좋아요. 시원하네요. 살신경을 좋게 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손가락 운동은 끝났고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배울 운동은 아킬레스건 운동이에요. 네, 이 아킬레스건 운동을 해주면 혈당을 낮춰주고 또 종아리 근육이 생성이 되면서 네, 지방 연소 효과가 있어요. 하체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난 혈당 낮춰야 돼. 네. 일단 등받이에 등을 딱 붙여주시고 네.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양손으로 의자를 꽉 잡아주세요. 그렇죠. 네, 이제 단단히 몸을 고정시켜주시고 양 발의 발목을 교차시킬게요. 네, 그래서 아래 있는 발의 발등으로 윗발의 아킬레스건을 툭툭툭툭 10번 쳐주세요. 네. 이렇게 10번 치시고 다시 교차해서 툭툭툭툭 10번. 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도 하셔도 되고 집에서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 왜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네, 이 아킬레스건을 자극해주면은 하체 혈액순환이 되고 또 종아리 근육이 발달되기 때문에 지방연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데 좋아요. 네, 이제 전신 운동으로 바꿀게요. 양발을 붙인 자세에서 발 뒤꿈치 업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이 자세에서 마치 힐을 신는 것처럼 걸어주시면 돼요. 네. 마치 힐을 신는 것처럼 걸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걸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 종아리 뒤쪽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큰 근육들이 자극이 되면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생사의 고비를 넘고 췌장암을 이겨낸 오늘의 우등생은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제 어머님한테 뭐 특별한 메달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요? 메달? 금메달리스트야? 예, 바로 이건데요. 췌장암 판정 받고 5년 후에 암 안치 기념 메달이에요. 어머. 아니, 암 안치 메달이 있어요? 그만큼 췌장이라는 암은 어렵기 때문에 완치를 했다고. 싶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건강하고 밝아 보이는 그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저 사진 보면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실까.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이제 췌장암 상기 말에서 하기 초로 그렇게 봐야 되겠다고 시한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녀의 몸에 깊게 새겨진 수술 자국.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췌장암 수술은 진짜 커요. 췌장만 떼내는 게 아니고 위부터 시작해서 십이지장, 간 일부를 다 절개해야 돼요. 수술 자국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췌장이 남들보다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무심코 그냥 1년을 넘겼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제 복통이 막 찾아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대굴대굴 부르다가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췌장암 진단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딱 3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혹시 술 문화, 스트레스, 또 고기. 췌장염, 췌장암의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음주예요. 췌장은 술에 굉장히 우리 엄마는 술도 안 드시고. 췌장암 진단 전 그녀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이 옆구리 쪽 라인이 항상 이쪽 오른쪽 옆구리 라인이 항상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를 가서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 저는 허리 쪽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았거든요. 어머, 신혜도 아까 지금 신혜가 옆구리 계속 옆구리 아프다 그랬잖아. 나는 기립근이 아파요. 척추 기립근. 근데 이제 점점 살이 암이면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점점 찌더라고요, 살이. 그러더니 81.2kg였어요. 원래는 굉장히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는데 이분은 또 이래서 더 못 잡아내셨겠네요. 병원에서 제가 72일을 입원을 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링겔만 맞고 점점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올 때 제가 41kg에 퇴원을 했어요. 반이 딱 줄어서. 세상에 병색이 너무 짙어 보이네요, 진짜. 그래갖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뭐 보는 사람들이나 저거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3개월 시한부 판정에도 그녀에게 용기를 준 건 남편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췌장암 환자는 수술하고 1년 안에 재발이 80%, 생명률이 2%,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췌장암 진행이 이렇게 많이 된 걸 모르고 그냥 초기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죠, 와이프가. 쇼크 받을까봐. 모든 걸 한 2년간을 다 속이고 치료를 했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의욕을 잃으실까봐 상황을 이제 제대로 초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저 나름대로 와이프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 하는 걸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와서 기록을 했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록이 한 12년간을 제가 기록해놨어요. 어머, 정성 봐. 남편도 대단하다. 남편의 외조. 대단하다. 12년간을. 나도 우리 엄마 차트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썼지만 저 정도로. 우등생이 건강을 회복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췌장암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했다는 부부. 운동법도 남다르다는데요. 운동도 부부가 같이 하네요. 나란히 사이좋게 걷고 있는 부부. 그런데 우등생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더니 금세 남편과 격차가 벌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많이 빨리빨리 걸으면 제 몸이 좀 과부하 걸리면 또 힘들어질까봐 제가 이렇게 10분 정도 빨리 걷고 10분 정도 보통으로 걷는데 10분은 빠른 걸음으로, 그 다음 10분은 천천히 반복해서 걷는 속도에 변화를 주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에너지 소비도 되면서 칼로리 소모도 되고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만보기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만보기를 채우려고 또 노력을 하면서 했는데 아직 만보기가 8,000밖에 안 돼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걷기 운동도 했는데 빠르게 걷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일단 걷는 것 자체가 그 소화기관의 운동을 도와줘서 소화불량 같은 거를 해소하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비만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만을 해소하는 데도 아주 좋은데 저렇게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를 반복했을 때 운동 효과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우등생. 항암 치료로 떨어진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나오잖아. 야, 11,276보. 와. 최소한 저렇게 걸어야지. 운동을 마친 후 우등생의 집에선 과연 무슨 일이? 가인마 이리 와. 좀 반신욕 좀 하게. 큰 남편이 많이 도와주신다. 남편분이 반신욕 준비해 주시네요. 좋다. 편안하게 즐기는 힐링 타임. 그녀가 반신욕을 즐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남환자들이 손발이 엄청 차요. 이 손발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발 시렵고 막 추우면 뭐 어디다 이렇게 아파트는 뭐 온돌방처럼 방을 이렇게 발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반신욕 갖다가 귀에 놓고 땀도 나고 이제 거기다 차 한 잔 마셔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엄청 효율이 크더라고요. 저녁에 잠도 잘 오고. 아니 막 힘들어?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좀 효과 좀 있지? 따뜻하니까 좋아. 반신욕 하는 거가 우리 몸의 체온이 면역력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지금 이렇게 손발이 좀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적당하게 차 드시면서 이렇게 체온을 올려주면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불편감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저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발 담그는 거 있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조격으로. 조격에다가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생강차야. 면역력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추위도 안 탄대. 먹어봐. 또 수분 보충을 저렇게 충분히 해주시면서 하면 혈액순환에 더 좋죠. 그렇다면 이번엔 우등생의 식습관이 궁금해지는데요. 식사 준비에 분주한 그녀. 쌀을 씻는 것 같은 모습이죠. 잡곡밥? 잡곡 콩 들어가 있네. 췌장암 환자는 사실 이 소화 기능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그 췌장암 그 판정 받아갖고 먹을 때는 쌀밥을 먹었어요. 찰진밥을. 5년 완치 판정 받은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이렇게 늘 잡곡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도 좋고 뭐라 그럴까 좀 힘이 난다 그럴까 잡곡밥을 먹으면 그래서 지금 해먹고 있어요. 잡곡밥이 사실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더 더부룩해지죠. 그래서 이제 힘드실 때는 쌀밥. 근데 지금은 극복하셨으니까. 남편이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섰는데요. 정말 친절해. 어쩜 저렇게 옆에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시네요. 이거 반찬하고 이거 적어놓는 거는 남편 담당이야. 그러니까요. 말없이 아내를 돕는 남편입니다. 그런 건 다 해주죠. 부수적인 건. 뭐 식탁 닦아서 수저도 놔주고 반찬도 꺼내도 다 놔주고 세팅을 다 해주죠. 밥을 파야 되겠다 하면 옆에 서서 밥 파서 같이 놓고 모든 건 집사람 움직일 때 같이 항상 일심동체로 같이 움직이죠. 밥의 양이 완전 다른데? 소식하는구나. 저희 그 췌장암 환자는 이 소화기 기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음식을 가식하거나 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하루에 한 6, 7번 가요. 그런 거를 화장실에 많이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자주 먹는 그 버릇을 하는 거죠. 습관을. 아침, 점심, 저녁 3끼는 꼬박 먹고 아침에 7시 반에 먹고 나면 거기 중간에 한 9시나 9시 반쯤에 커피하고 사과를 한 잔 먹어요. 12시가 되면 저 또 점심 준비를 해서 혼자 나름대로 건강식으로 제가 또 밥을 먹고 한 2시쯤에 또 배가 고프면 이제 고구마나 뭐 계란이나 또 좀 먹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샐러드랑 과일 조금 먹고 그리고 저녁밥. 조금씩 소량으로 하루 6번의 식사를 하는 우등생. 이래야지 이분은 소량으로. 크게 혈당이 솟구치는 것 없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보다 인슐린 분비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소식하는 게 정말 눈에 띄네요. 그건 한 지금 12년째 접어들었는데 그 지난 세월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 잊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믿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동안 아파서 고생 많이 했고 내조하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쁘고 그런 꽃길만 걷자고. 알았지? 오케이. 건강하자고. 사랑해. 고생했어. 서로의 손을 잡고 아픔을 이겨낸 부부. 두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